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봉중학교 1학년 사회 정미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1-2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단원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이해한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226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로서의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념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 지켜내기 위한 것을 근본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27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기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인데 자유가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부당한 지배나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자유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 참정권이라고 하죠. 또는 국가의 배려에 의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이것은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자유권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등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은 아닙니다. 차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아래로 내려오면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뉩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인권, 선거권.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한 표씩 주는 평등 선거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상대적 평등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내고 그리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어려워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서 개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교과서 2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국민주권, 그 다음에는 국민자치, 그리고 권력분리, 입헌주의 네 가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민주권입니다. 자, 주권이라 하는 것은 한자로 주인 주자의 권세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고 하죠. 자,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냐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같이 일부 권력자에게 국가의 중요한 권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시민혁명 이후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을 삼게 되었습니다.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 권력, 국가의 주인된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권이라 하는 것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즉
국민이 실질적인 주권 행사의 주체이며 나아가 국가의 통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통치 행사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229페이지에 국민 자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치라고 할 때 자는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치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국민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모든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물론 국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오늘날 스위스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런 정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은 현대 정치에서는 좀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 즉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잘할 만한 사람을 선출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기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다른 말로는 대의 정치라고도 합니다. 대신 대자의 뜻의, 대신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를 혼합한 혼합민주정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접민주정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정치적 요소를 도입해서 국민투표나 주민소환 이런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87년도에 헌법을 9번째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소환이라 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임기 전에 투표를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일단 국민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방선거 때 뽑은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소환해서 물러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230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민주정치의 원리에서 권력 분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립이라 할 때 분은 한자로 나눌 분자에 립은 설립자입니다. 즉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국가 권력을 여러 개의 국가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원리를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합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가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서 결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 개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입법부. 입법부는 국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법을 제정, 만드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정부. 법을 집행합니다. 자, 여기서 집행한다는 것은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실제로 세금을 들여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부. 자, 세 번째로는 사법부입니다. 여기서는 법원에서 법을 적용하고 판단, 즉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입헌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입할 때는 설립, 헌이라고 하는 건 법 헌자를 쓰는데 바로 헌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입헌주의는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정치의 여러 가지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하위법이 여러 법들이 헌법에 절대로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우리가 아까 삼권 분립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 1번부터 기호 5번까지의
후보자들의 이름을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